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동현 전문가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양쪽 시세 다 좋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1% 올랐다가 조금 밀려나 있긴 합니다만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소도 견조한 상승세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황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저는 조정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올라가는 종목을 미디어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량주들이란 대형주라든지 일반적으로 많이 매매하시는 종목들은 최근에 5월달 들어서는 일단 마이너스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빠졌는데 되돌림을 강하게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조정기라고 예전에 보시는 게 맞고요. 종목 장세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10 중에서 3종목이 움직였다면 4월 달에 그렇게 움직였다면 5월에는 10 중에서 하나의 종목이 움직이는 형태로 좀 더 슬림화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좀 더 사이즈가 작은 종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약한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개별 대응하시는 분들은 단타 정도로만 보시고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키우기 어렵기 때문에 좀 지키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로 종목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아모레퍼시픽 먼저 보겠습니다. 자 21선에서 한 4일 정도 지지를 받더니 오늘 이제 드디어 장중에 한 5% 정도까지 올랐다가요. 현재는 상승폭은 조금 반납했습니다만 강세 오늘 오랜만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모레퍼시픽은 어떤 대응이 유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 아모레퍼시픽을 중국을 기대한다거나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오히려 그건 조정이 좀 나왔을 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는 종가 한 40만 원 정도로 스쿼트 기준을 잡으시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강한 종목이 무너지면은 시장은 더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이 40만 원이 무너지고 내려온다라면 시장도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준 자체를 공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목표 가격대는 일단 전고점 한 45만 원 정도 잡고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정도의 접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봤으면 하는 종목이 쿠쿠전자입니다. 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한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고요. 상잔량의 한 10,000주 정도. 오늘 목표가를 보니까 30만 원대 이상도 지금 보는 쪽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던데요. 저 홀딩하는 게 낫겠습니까? 네, 저희 지난번 22만 원 돌파 전부터 쿠쿠전자는 매수 관점 말씀을 드렸고 제가 코스맥스 한 7만 원대 정도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한 듯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수익률 극대화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쿠쿠전자는 알리바바의 한국관과 마찬가지로 보셨다시피 한국의 대표적인 어떤 생활 가전 쪽에서의 요코스외주 혹은 중국 유통망 투입 가능성, 침투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장 이후에 시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렌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이익의 확정 턴어라운드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완전한 레벨업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24만 원 이하로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가에서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현재 구간 이후에는 일단 매수 관점 만약 접근을 하신다라면은 오늘 발생된 상승 갭을 한번 터치하는 수준인 25만 원 이하를 준다라면 모르겠지만 신규 매수는 이제는 좀 지나친 추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지금 오늘 아주 가파른 반등 나오면서 장중에 재료가 하나 나와서 한 10%까지 올랐었던 상황인데요. 자, 다음 카카오는 어떻게 좀 단기적인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봐야 될까요? 네, 다음 카카오 오늘 컴투스도 반등이고요. 낙폭주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차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데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재료가 사실 인도네시아 SNS 2, 3위권 기업에 대한 인수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는 저는 좀 불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방 경제권에서 고가권 종목들이 떨어지는 자리에서 약간 대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목표 기대 수익률을 높게 잡는 자리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후에 뱅콜렛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관건이 되겠지만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는 연착륙이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핀테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격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2만 원대 반등 매도 전략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 쪽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그 사는 쪽에서 이제 그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서 급락했던 상황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맥쿼리 쪽으로 한 10만 주 지금 매도 나오고 한 5% 이제 급락 나오는데요. 자,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구간에서 글쎄 단기에 좀 이제 뭐 손절을 좀 생각해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매각 가격이 조금 낮다라는 걱정도 사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시세 그 흐름을 제일 중시 여겨야 되죠. 이렇게 확장형 종목은 꺾일 때 어떤 식으로 꺾이느냐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되느냐, 가격 조정이 되느냐를 가늠해야 되는데 7만 원을 개파락으로 그 추세 지지 라인을 갭으로 이탈해가지고 거래량을 수반했고 어제 하루 반등이 오늘 그 자리를 더 강한 거래량으로 깨고 있다라는 건 한국항공우주는 섣불리 저점 예측하기보다는 뭐 60일선이 될지 어디가 될지 누구도 모르는 패턴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공략하실 분들은 저점을 최소한 하반 경직 한번 확인하시고 보는 게 맞겠고요. 보유자분들은 위에서 높게 사신 분들은 저는 지금도 손절 매도를 일단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최근에 부진한 종목, 지금 거의 작년 10월부터 이제 올해 3월 말까지 해서 주가가 더블 정도까지 이제 급등했다가 고점에서 한 30% 넘게 이제 밀려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지금 뭐 단말기 판매량 관련해서는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은 잘 팔렸으면 상당히 좀 마케팅 효과까지 겹치면서 많이 기사가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안 나온 걸로 봐서는 좀 신통치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삼성전기는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의 단말기 쪽에 대한 그 비중이 크다 보니까 같이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또 뭐 사업 뭐 구조조정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3%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는 어떤 접근이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기업의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의 막 갤럭시 관련한 움직임 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악재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IoT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같이 일단 접목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더라고 보는데 시세 움직임이나 섹터 움직임을 본다라면 IT는 저는 여전히 뭐 하이닉스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IT는 사실 경기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고 현재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나 국내 경기가 아직은 확실하게 살아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월봉상에 갑자기 튀어오를 수는 없는 거고요. 충분한 하반 경직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난번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밸류에이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밸류 영역으로 들어간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생기는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 매도는 이제 좀 늦었지 않나, 보유자분들께서 이제 매도하는 건 너무 늦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 공략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슬슬 좀 관심을 가질 자리가 아닌가, 급하게 살 필요는 아직 없어 보이고요. 슬슬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질 자리인가 아닌가라고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권에 대한 편입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은 이제 코스닥에서 하나 좀 추려보겠습니다. 지금 삼성 LNS가 사실은 그 이제 신고가 내고 나서 고점에서 뭐 아주 많이 또 밀렸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약간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한 4% 정도 현재 밀려나 있는 구간에 있는데요. 이제 조정이 막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뭐 좀 다시 사도 좀 되는 걸까요? 좀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목표 수익을 여기서 높게 잡는 것은 좀 무리겠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조정 수익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반등도 거래량이 많이 없고요. 그것은 삼성 LNS가 지금 생각보다 변동성이 여기서 크지 않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면 일단 즉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단기적인 배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라인을 아모레퍼시픽처럼 21선 잡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저는 지금 위치에서 기존 주도주였던 화장품과 제약 섹터는 이제 와서 어떤 섹터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건 다 무시하시고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LNS 같은 경우는 10만 5천 원 정도에 대한 종가 관리를 한다라면 오히려 한번 지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12만 원 시도 정도 한번 베팅을 해볼 만하다. 다만 이런 정도의 베팅은 뭐 화장품 아모레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트레이딩 능력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증시도 오늘 어제 이제 크게 밀린 다음에 소폭이지만 좀 이제 그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 수급이 오늘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랬었지만 이제 거래소는 계속 좀 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보험이 어제 많이 팔더니 오늘 한 1,000억 정도 다시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래소는 일단 그렇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어제 거의 1,000억 사고 오늘도 지금 한 300억
이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만 보면 아주 또 나쁘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애탁금 쪽으로도 한 이틀 만에 한 1조 한 3천억 되는 돈이 빠르게 좀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는 좀 어떤 대응이 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는 사실 그동안 기관들이 많이 매매했던 게 중소형주니까 약간의 윈도우 드레싱 월말 효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시장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 수급은 말씀하신 대로 다행스럽게 외국인이 계속 사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는구나. 지난번에 느린 조정 얘기했는데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런 양상의 느린 조정이겠구나. 단기 크러쉬가 강하게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은 조금 작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조정기에 너무 많은 걸 한다라는 겁니다. 시장은 분명 4월 말 이후에 우하향 구조 내지는 최소 좋게 보더라도 옆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지 고점을 뚫고 나가거나 추가적인 레벨업을 향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만 팩트로 받아들이신다라면은 지금 시장은 뭐 이러쿵저러쿵 단기 시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필요 없이 이런 거 저런 거 해봐야 지금은 큰 수익이 나기 어렵다. 어차피 조정권이고 아직 종목들의 바닥이나 시장의 바닥이 정확하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믿고 주식을 보유하고 매수하기에는 좀 아직은 부담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6월 FOMC를 앞두고 6월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도는 충분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략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매매에 대한 갈증은 5일선, 21선, 최소한 이런 라인이 살아있는 위를 향하고 있는 시장은 옆으로 내지는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위를 향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국한되는 기술 매매 정도로만 유지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동현의 마감전 업앤다운이었습니다.